자, 이번에는 고등수학상의 11번째 단원입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테마예요. 앞에 개념 한번 볼 건데,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단원이긴 한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지. 이건 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개념도 조금 빨리 다른 단원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함수랑 부등식의 관계래요. 맨날 선생님이 강조했던 얘기 있잖아. 우리가 방정식을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함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함수 문제를 풀 때도 빠르게 방정식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죠. 방정식을 함수로, 함수를 방정식으로.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부등식도요. 똑같아. 부등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등식을 함수로, 그리고 함수를 또 부등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뭐라고 하죠? 함수 파트. 함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2차 함수를 가지고 일단 고등수학에서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뭐 이런 교육 과정이죠.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테마 한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근데 사실은 이 설명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뭔지 알잖아. 그치?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2개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을 때, 중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허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갑자기 부등식. 이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설명을 해놨어. 와, 선생님, 이 표요. 제가 다 외워버릴래요. 아무도 안 해요. 자, 이 표는 여러분 아무도 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외우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이 표 그리라고 하면 선생님 그리지. 왜? 생각하고 하는 거야, 생각하고. 여러분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워서 이 자리에 쓴다고요? 갑자기 이 자리 뚫어놓고 여기다가 채우라고 하면 갑자기 막 머릿속으로 그 표를 이미지화한 다음에 모든 식을 팍 이렇게 쓸 수 없어. 나도 못 쓸걸? 그러니까 외워서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아. 분명 나는 여기다가 모든 실수를 쓸 때 생각을 할 거야. 아, 지금 판별식 D가 0인 상태고 이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구나. 그럼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의미를 해석해야겠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모든 실수네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지. 그치? 그 작업이 빠르면 빠를수록 마치 외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표를 왜 만들어 놨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면 2차 함수로 2차 방정식에서 요 2차 함수를 그려본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 그 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지금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최고창의 플러스인 경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등식의 해인데, 최고창이 플러스인 어떤 2차식이 있고 그놈이 0보다 크다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야. 근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재빨리 y는을 붙여서, 그쵸? 이렇게 y는을 붙여서 무엇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얘를 함수로 해석을 해봤을 때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상태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 아래로 볼록.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상태냐면, 그렇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이랑 만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X축과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것은 X축보다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다는 거, 안 만난다는 뭐 그런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한국말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2차 함수가 y는 0, y는 0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x축이지, 그치? 그 x축보다 뭐하다? 크다. 아니, 함수 두 놈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크대. 함수가 크다는 얘기가 뭐야? 바로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쵸? 두 놈을 비교했을 때 위에 있는 곳은 어디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큰 게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눈 가리게 쓰면 쳐다보는 거지. 위에 어디 있어요? 위가 어디예요? 여기가 위지 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은 이곳이네요. 그쵸? 근데 위에 있으라고 했죠? 완전히 위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같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다가 빵꾸를 이렇게 빵꾸뽕 뚫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경우 함수를 그렸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위에 있는 곳은 어딘가요? 물어봤는데 다 위에 있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알파에다가 빵꾸를 뚫어줘야겠죠. X축보다 위에 있다고 했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고 한 건 아니니까 여기다 빵꾸를 꽁 뚫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식으로 쓴 것 뿐이지. 그치? 알파라는 놈과 베타라는 놈이 있으면 알파보다 왼쪽에 있을 때 누가? X가.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누가? X가.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알파보다는 작고 베타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게 바로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파가 아니어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알파가 아닌데 X는 뭐 정수값도 아니고 자연수값도 아니고 모든 X를 다 전부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얘는 그냥 모든 실수, 야, 보기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요 밑에 것들은 뭐 선생님이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주어진 함수가 이번엔 0보다 뭐가 돼요? 크거나 같다고 했죠? 그럼 방금 위에서 했을 때는 0보다 그냥 컸으니까 선생님이 X축이랑 만나는 요런 놈들을 다 이렇게 뚫어놓고 생각을 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놈들을 다 메워줄 거 아니야? X축이랑 만나는 요 놈도 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메워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놈이랑 비교해보면 같다가 들어가는 수준이지 뭐. 같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알파가 아니었던 모든 실수가 알파까지 색칠을 해버리니까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요. 괜찮죠? 이미 얘가 모든 실수였으니까 얘도 이미 모든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창의 플러스인 2차식이 0보다 작다.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를 해석했을 때 X축보다 밑에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이 어디야? 잘 쳐다보면 보일 거 아니야. 어딥니까? 그렇지. 요만큼이겠죠? X축보다 밑에 있는 2차 함수 여기 있네요. 그럼 잘 쳐다보고 있으면 알파랑 베타가 어디에 있어? 이번에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그걸 알파, 베타 사이에 X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같다를 추가시키면 여러분들 뚫려있는 빵꾸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쵸? 없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여기 근이 생겼어. 그치? 얘는 X축이랑 만나는 요점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지만 얘처럼 어떤 형식으로 방정식처럼 나오는 결과물도 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부등식의 해를 풀려고 그러면 뭐랑 뭐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방정식의 해처럼 여러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해가 부등식의 답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간단하죠. 없다. 없산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리면 이 표를 스스로 다 채워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뭐 그냥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경우 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 놈이 0보다 이제 작다. 자, 요런 2차 부등식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해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얘를 y는 붙여가지고요. 그치? 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x축과의 만남을 생각을 해서, 그쵸?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a가 0보다 작은 바로 이런 부등식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게 싫다. 그래서 얘가 최고차항이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플러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식을 한번 변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그래야 뭐랄까요, 계산이 조금 실수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강조하는 게 아니야. 추천을 하는 것 뿐이야. 나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 것 같아. 나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걸 스스로 파악해서 그걸로 가야지. 내가 여기다가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등식을 변형한 다음에 풀어. 무조건 풀어. 여기다가 무조건 풀어. 그냥 풀지 마! 이렇게 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참고로 그냥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든 여러분 마음이지만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자꾸 맞춰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를 좀 줄여. 내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부등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니까 부등호가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바뀌겠죠. 최고차항이 플러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다 생기면서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놈을 이항해서, 부등식도 이항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놈을 오른쪽으로 다 전부 다 이항을 해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변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구구단을 외자. 3, 1은 3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x-3 그치?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런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최고차항이 플러스로 맞춰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주고요. 자꾸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인증을 계속 받았는데 왜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거야, 전학기 맞히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이렇게. 됐죠? 됐나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빵꾸를 뚫어야 돼요. 색칠을 해줘야 돼요. 빵꾸뽕! 빵꾸뽕! 이렇게 빵꾸 뚫어주시고. 짜! 짜! 위에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1과 3을 널찌감치 써주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니까 3보다 큰 쪽 x,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x. 이렇게 부등식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보다 작다. 그러면 외운 애들이 있거든. 뭐 사이값 이렇게 외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외워서 풀 때는 이 앞에가 이제 플러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써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0보다 작다 했지만 바깥쪽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지금 요거 푸는데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고 풀었죠? 근데 이제 맨날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귀찮아요. 2차 부등식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문제 풀 때. 계속 고등학교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지금 간단한 요거 풀 때마다 계속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지. 너무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는 게 좋아요. 일단은 여기 A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걸 외워서 풀고 싶으면, 그래프를 아예 그리지 않고 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최고차항을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식변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선. 근데 만약에 이렇게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야. 그쵸? 방금 구구단을 외워서 인수분해를 했잖아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재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냐면 해를 구할 수가 있죠. x축과의 만남을.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나오는 그런 경우야. 그리고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베타를 알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에 갑자기 이 부등식을 풀라고 그러면. 그쵸? 크다예요. 이걸 봐야 돼. 어떤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방정식의 해를 먼저 써놓습니다. 방정식의 해는 알파랑 베타야. 근데 그 알파 베타를 널찌감치 써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크다 쪽에 있으면 바깥쪽 값을, 오케이?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작다고 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 알파랑 베타를 널찌감치 써놓고 그 안에다가 누구를, 사이값을, x를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앞에서 표에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갖다가 추가되는 내용 뿐이니까 이제 바깥쪽 값을 쓰긴 쓰는데 이렇게 갖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 값을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갖다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 값. 어떤 2차 부등식을 풀려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맞춰준 상태에서 일단 근을 한번 구해보자. 근이라는 것은 x축과의 만남, 즉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작다면 사이 값, 크면 바깥쪽 값. 그럼 뭐가 작고 뭐가 큰 건데요? 2차식이 0보다 크면 바깥쪽 값,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이걸 쓰면 돼요. 단 최고차항이 플러스로 꼭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차항이 플러스로 맞춰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이제 알파 써주고 여기 이제 베타 써주면 되는 거고, 그쵸? 크면 정말 말 그대로 바깥쪽 값이죠?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쪽 값, 작으면 사이값.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쓰고 싶기 때문에 항상 최고차항을 뭘로?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습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호를 틀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뒤에서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2차 부등식을 이번에 작성해보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방정식 풀 때도 2차 방정식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했죠?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이걸 읽을 때 알파보다 x가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읽는 것보다 보면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 x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좋아요, 여러분들. 알파 베타 사이에 x가 있구나, 알파 베타 사이에 x가 있구나, 사이 값이구나.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등식을 진짜 여러분들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고 그놈과 x축과의 만남을 생각을 했을 때 됐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해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알파랑 베타의 사이에 있대. 알파랑 베타의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알파가 될 것이고 여기가 베타가 될 것이고 x축보다 밑에 있는 즉 0보다 작은 곳이 어디냐면 요만큼이죠. 이제 요거를 해로 출력하고 있는 그런 부등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바로 식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어떤 놈이 알파와 베타를 x축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2차 함수는 인수 정리를 잠깐 써주면 x-알파라는 놈과 x-베타라는 놈을 뭘로 갖는? 인수로 갖는 어떤 2차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가 1이고요. 그쵸? 최고차항을 플러스 1로 맞춰준 상태에서 아래쪽, 즉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등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세우면 되는데 맨날 이 짓거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주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건 뭐예요? 뒤에 건 이건 뭐예요? 아, 그냥 이거 전개한 거야. 두 놈 전개해서 그냥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빠르게 전개하는 방법 알잖아요. 알파랑 베타 둘이 더해서 여기다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여기다 써주시고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해가 바깥쪽 값 알파랑 베타의 바깥쪽에 x가 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들어주세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고 나면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이번엔 뭐 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바깥쪽에 있다는 게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자,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식을 만들 때 2차식 다 만들어 놓고 그놈이 0보다 크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셔야 그래야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크다면 바깥쪽 값, 작다면 사이 값 이거 쓸 거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언제나 플러스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가볍게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든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다. 아까 우리가 표에서 좀 몇 개 알아봤는데 그때 이런 게 있었잖아. 어떤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막 해가 없고요. 아니면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뭐도 있었죠? 부등식의 해를 풀었는데 마치 방정식처럼 x는 알파다. x는 알파 하나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지. 그렇게 해가 특이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힘들어. 근데 이거를 외워서 절대로 풀 수 없어. 이거는 외워서 풀 수 없어. 나도 외워서 못 풀어요. 나도 안 해올래. 이거 외우면 큰일 나. 이걸 외워서 푼다고 정확히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나요. 외우지 마세요. 그럼 자, 첫 번째 참고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중요합니다. 해가 x는 알파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일단은 최고차항이 1인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적으로다가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건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축과의 위치관계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x축과의 위치관계가 사실 이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럴 수가 있고요. x축과의 위치관계가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자, 접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x축과의 위치관계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이걸 딱 그리고 시작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다 그리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해가 뭐였으면 좋겠대? x는 알파였으면 좋겠대. 그냥 딱 하나의 값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일단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가능성이 있는 x가 알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프는 바로 얘일 것 같아요. 맞죠? 요 놈을 뭐라고 했을 때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 경우의 그래프를 빠르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근데 부등식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어디서 알파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일단 2차식을 x-알파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 됐죠? 그리고 부등식을 만들 때는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걸 만들란 얘기야. 선생님, x가 알파이니까 는 하면 안 되나요? 방정식 만들지 말고 지금 뭘 만들래요? 그치? 부등식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지금 부등호를 넣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부등호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딱 요 하나의 값만 출력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얘를 크다고 해봐. 얘를 크다고 하면 와, 해가 일단 졸라 많죠. 그쵸? 그럼 안 돼요. 크거나 같다고도 당연히 안 됩니다. 모든 실수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작아야 될 거야. 맞죠? 얘가 작아야
해가 무수히만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두 놈을 같아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이 상태로 놔버리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해가 없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갖다 붙여준다. 그렇지? 여기에 는을 갖다 붙여주시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곳이 어디니를 물어봤으니 같은 곳 한 군데밖에 없네. 알파밖에 없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 x는 알파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외워서 어떻게 풀어? 이거 절대 못 풀지. 주위에 친구들 중에 이걸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을 거야. 분명 있어. 근데 걔는 외운 척해요. 외운 척해. 자기는 머리가 되게 뛰어난 것처럼 외운 척할 거야. 분명히. 뻥이에요. 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굉장히 빨리 연산하는 것뿐이야. 머릿속으로 재빨리 이 그림을 정말 빨리 그냥 그리는 거야. 그래놓고 마치 외운 것처럼 이거잖아. 이렇게.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 막 천재이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갖고 사실은 머릿속으로 진짜 졸라 고민한 다음에 말한 건데 마치 외운 것처럼 이렇게 좀 태연하게 말했었던 그런 아주 그런 소중한 어렸을 때 추억이 있네요. 됐죠? 그때 이제 그 누군가가 아마 나를 말렸겠지. 야, 넌 자식이야. 외우는 거 안 돼.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해야지. 그러다 보면 알아서 외워져. 그건 괜찮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해주셨겠죠. 근데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런 역할이 되고 싶네. 자, 두 번째. 해가 x는 알파인 모든 자꾸 모스큐트가 있어요. 모스큐트 저리가. 해가 x는 알파인 모든 실수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이번에는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 딱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어. 근데 일단 모든 실수.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모든 실수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x축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세 군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요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위에 있다 하면 얘가 될 것이고 밑에 있다 하면 요게 될 것이고 바깥쪽 사이값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접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떠 있으면은 이렇게 떠 있어 버리면, 그쵸? 해 자체가 모든 실수가 되거나 해가 없다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x는 알파가 아닌 저렇게 특이한 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하는 상태만 부등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뚫어야 돼, 색칠해야 돼. 지금 여기를 뚫어버리래요. 여기를 뚫어서 보겠다는 얘기는 0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0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니까 같다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크다 아니면 작다가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다 요렇게 해버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 모든 실수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이 없잖아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곳이 없잖아. 그러면 해가 없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실수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함수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어렵죠 여기. 그러니까 크면 바깥쪽, 작으면 사이값 이런 얘기 하고 싶어. 2차 부등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 또는 해가 없다. 또는 어떤 특이한 방정식의 해처럼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깥쪽 값, 사이값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개념적인 2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잠깐만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 화면이 한번 싹 돌아갈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념적인 두 번째 연립 2차 부등식. 지금 화면 한번 돌아갔을 텐데 진짜 미안합니다. 그냥 이거 다 하고 그냥 끊을걸. 여러분들 미안해요. 자, 일단 두 번째 연립 부등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보면 연립 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이 연립 부등식을 연립하여 2차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이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다 그래. 연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부등식을 각각 해결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온 모든 근들의 교집합,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교집합, 즉
공통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답으로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공통 부분 찾는 거 여러분들 많이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이때 수직선 위에 각 부등식의 해를 나타낸 후에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된다. 그냥 공통 부분이 보이면 그냥 쓰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 실수하는 학생들 또는 좀 복잡해 보이는 거 이렇게 딱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숫자들 있잖아. 막 2-루트 3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큰지 막 막 2분의 3이 큰지 그런 거 좀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부등식을 좀 수직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표시를 해놔야 그래야지 이제 좀 답을 제출할 때 틀리지가 않아요. 됐죠?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이것만 연습하면 그냥 개념이 끝나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서 미안해요. 다음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자, 첫 번째. 요거 2개 풀래요. 아주 쉬운 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일단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 바로 암산도 됩니다.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누니까 x가 2보다 크다라는 아주 귀여운 1차 부등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어. 9구단을 외자. 5, 1은 5. 자, 위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요놈이 인수분해가 되겠다는 뜻이죠. x-5라는 놈과 x-1이라는 놈으로 가볍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그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귀여운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최고차의 개수를 플러스 1로 맞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두 놈의 근을 일단 방정식 풀듯이 두 놈의 근을 널찍감치 써줍니다. 이렇게. 그쵸? 얘가 0 되는 값 1, 얘가 0 되는 값 5 이렇게. 그러면 작다는 뭐라고 했어? 사이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이에다가 x를 박아주시면 되는데 빵꾸 뽕이야, 색칠이야. 그렇지? 색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요놈과 위에서 구한 요놈 두 놈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 요 정도는 여러분 암산도 되겠네요. x가 2보다 커야 되는데 1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2보다는 크고 x가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2는 같으면 안 되네요. 하지만 5는 같아도 된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딱 보자마자 누구나 손쉽게 공통 부분을 구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위에 있는 놈과 밑에 있는 놈을 둘 다 풀면 되겠죠? 그쵸? 위에 있는 놈 먼저 풀어보니까 9구단을 매자 3, 2, 6 위에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그치?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x 플러스 3이라는 놈과 x-2라는 놈으로 가볍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 최고차항을 플러스 1로 맞춰준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됐고 그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0 되는 값, 0 되는 값 찾아보자고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랑 2를 널찍감치 써놓고. 됐죠? 작거나 같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이에다가 x를 박아주시면 되는데 색칠이죠.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등식 요 놈도 마찬가지네요. 9구단을 매자. 9구단 외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인수분해가 되네요. x 그렇지. x 마이너스. 이렇게 x라는 공통인수로 뽑아내주면 바로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0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지. 최고차의 개수를 플러스 1로 맞춰준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됐고요. 0 되는 값, 0 되는 값을 작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딱. 맞죠? 0과 1을 널찍감치 써주고 그런 다음에 봤더니 크대요. 크면 바깥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그치? 바깥쪽 값. 바깥쪽에다가 x를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를 쿡 찍어주시면 0과 1의 바깥쪽 값이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온 해, 요놈과, 그치? 요놈을 동시에 만족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약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마3과 0 사이에 있고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건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하면 수직선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됐죠? 수직선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눈에 보이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입력하는 거야. 마3, 0, 1, 2. 그렇지. 마3, 0, 1, 2.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됐죠? 마3에다가 빵꾸, 마3에다가 색칠, 2에다 색칠, 0에다 빵꾸, 1에다 빵꾸. 마3이랑 2한테는 색칠을 해주시고요. 됐죠? 여기는 이렇게 빵꾸를 뚫어주래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높이를 좀 맞춰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한데, 마3이랑 2 사이에 있다. 마3이랑 2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높이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0과 1의 바깥쪽에 있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요 놈의 두 놈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얘처럼 이렇게 2차 부등식, 그러니까 두 개의 부등식을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할 때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말고 한 3개 이상이 되면 이게 공통 부분이 이거 맞나? 이게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 이 높이를 다르게 하면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다른 부등식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거 없는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놈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이
같은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왔다면 이 부등식의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가 하나의 어떤 부등식의 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빨간색 두 개가. 그치? 자, 이 경우의 답은 요놈 또는 요놈이 돼가지고요. 일단 답을 쓰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색칠이 돼 있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높이가 다른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높이를 설정한 게 아니라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얘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를 구했더니 3개를 연립한 거야. 근데 얘가 나온 거야. 그리고 또 얘가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또 얘가 나온 거야. 이것 또는 이거가 아니라 어떤 3개의 부등식을 풀었는데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가 심표가 아니라 전부 다 뭐겠니? 그치? 전부 다 end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높이를 그냥 다 무시하고 이 부등식 3개를 수직선에 그냥 나타낸 거야. 높이를 그냥 개무시하고. 그러면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에요 라고 답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니야. 얘는 이 3개의 높이를 다 달리 해줘야 돼. 요러면서 동시에 요러면서 동시에 요럴 수 있는 건 누구니?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높낮이를 맞춰야 되는 경우와 높낮이를 달리 해야 되는 경우를 설명한 겁니다. 얘랑 엄연히 말하면 이거랑 완전 다른 얘기야. 알겠죠? 아까 전에는 이게 AND의 개념이 아니라 OR의 개념이었어요. 어떤 한 부등식에서 나오는 해였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의 식에서 나온 요 두 놈은 또는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높낮이를 똑같이 맞춰줬던 거야. 얘가 같은 한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구한 해다 라는 걸 좀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높낮이를 맞춰주는 습관이 없잖아요. 그런 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이거랑 아까 그걸 구분을 못해. 이건 얘가 다 각자의 부등식의 해였기 때문에 높낮이를 선생님이 달리 해보면, 그쵸? 이러면서 동시에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이해가 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돌려봐. 빨리 돌려가지고 선생님이 말한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차이점, 두 놈의 차이점이 명확해야 된다. 그게 명확하려면 선생님처럼 애시당초 처음부터 지금 습관 자체를 높낮이를 달리 해주세요. 이거의 높낮이를 언제는 같게 해야 되고 언제는 다르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판단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끝났고요. 이제 뒤에서 필수 예제를 풀어오면서 여러분들 개념을 좀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진행 한번 해보세요.